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익숙치 않네요. 항상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오늘 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려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의 느낌도 그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처럼 4월부터 시장은 좀 살아나고 있지만 내가 보여지는 시장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여전히 온도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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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구름님, 네, 정병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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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원래는 저번 주에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참 날씨에 빗대가지고 부동산 설명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공통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대로 4월 1일,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시장이 점차로 반등하고 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온기들이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틀지만 밤에는 조금 쌀쌀해져 가지고 약간 추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 온기의 그 중심에 있는 분들만 좀 많이 느끼실 수 있고 좀 외곽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한겨울인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은 서서히 지금부터 살아날 것이고요. 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대로 6월 정도까지 시장은 계속 이러한 추세대로 쭉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 경제적인 부분으로 약간 찬바람이 좀 불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중동의 이란의 문제, 그래서 국제 경제적으로도 국제 정세로도 조금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유동성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주시장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약간 후행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큰 바람보다는 그 내재 가치가 어떤 관성을 딱 이루어지게 되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살아나니까 이제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제 또 다시 오르는가 하는 그러한 약간의 좀 걱정과 함께 저저번 주였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6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조금 일찍 미리 땡겨서 발표한 의미 역시나 이번에도 다시 시장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3기 신도시들의 어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사에서 검색해 보셨겠지만 3기 신도시의 어떤 특징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비슷한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 또 발표했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방송을 한 지 이제 4월 24일 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재건축 시장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네, 백희백님, 네, 어제 주식이 폭락했는데 부동산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죠. 이러한 시장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즉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선 재건축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2주 전에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의 차트를 그려 갖고 왔는데요. 과거 19억 정도까지 가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3월 말이죠. 17억 정도까지 1억 9천만 원 정도 좀 하락을 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KB 차트에서 KB 은행에서 갖고 온 시세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2주 전의 가격은 17억 4천만 원으로 이제 바닥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2월, 3월 초 정도부터 반등을 했던 거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늦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격은 17억 8,500만 원 정도로 2주 만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9억 정도였다가 17억까지 그리고 지금 17억 8,500. 그러니까 금매들은 많이 거래가 좀 됐고요. 다시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18억 9천과 17억 사이, 그러니까 18억 정도 선까지 거의 육박해서 약 40%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가 주식시장 같은 유동성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50% 정도 반등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재건축 시장이 지금부터 조금씩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시장들,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근처에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군들이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그림으로 이제 음마 아파트도 우리가 재건축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많이 멀었죠. 또 이제 최근에 임대 아파트 비중을 늘린다라는 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4월 24일 날 방송할 때는 15억 1천만 원 정도였던 시세가 그때 당시에 15억 6천만 원 정도였던 한 5천만 원 정도 바닥에서 올랐었는데요. 3억 빠지고 5천만 원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는 얼마 정도 하냐면 16억 5천만 원 정도로 2주 사이에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폭이 한 3억 정도인데요. 3억에서 절반 정도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바닥에 15억에서 1억 5천만 원 더하면 16억 5천만 원 선 정도가 되는데 아직 거기 선까지는 반등을 많이 못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패턴인데요. 강동구의 죄송합니다. 송파의 가락시형의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바닥을 좀 차리고 그리고 강동구에 이제 입주가 솔베뉴부터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요. 강동구 입주가 이제 송파를 좀 끌어내리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더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은 이거와는 좀 반대로 강동구만 약간의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나머지 4구는 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가격이 좀 많이 회복세를 이루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는 별개로 주시장이 또 다시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제 전쟁은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당장은 바닥에서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정 부분 시장은 좀 따라가지 회복되는 와중에 어느 정도의 폭이지 조금씩 좀 낮을 뿐이지 그래도 시장은 꾸준하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송나리 선생님 저번에 방송에 그려주신 그래프랑 똑같나요? 예, 똑같은데요. 이번 주에 시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2주 전에 가격을 나타낸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보여드린 자료는 이번 주의 시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정부가 6월 달에 발표할 신도시 3기 신도시라고 해서요. 약 30만 호 정도의 공급을 마무리 지으면서 미리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신도시 정책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내용들을 좀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들으신 부분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번에 정부에 발표한 신도시를 좀 갖고 나와 봤습니다.
이번 신도시에서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책상 고양 그리고 부천의 대장 이러한 두 군데 지역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기와 2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요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12.13 대책으로 남양주 왕숙과 교산지구, 그리고 규련, 계양 규련의 신기 미니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요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발표한 곳이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신도시 규모입니다. 고양 창릉이 이제 한 38,000 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 좀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참 많죠. 저번 주까지는 이제 일산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의 거주자들이 오히려 소외됐다라고 하면서 삼성 택지개발지구와 원흥지구에 있는 입주인들도 역시나 인근에 엄청난 큰 단지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공급에 너무 과다의 공급이다라는 얘기도 참 많았었고요. 또 최근에 입주한 그 항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반대로 이제 신도시가 좀 크게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역사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는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향동지구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가격이 올랐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강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하남 교산 정도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가격이 조금 강하게 강보합으로 좀 많이 갔었던 부천 지역이 이번 신도시 발표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른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공급 물량을 좀 쏟아내는구나 그런 느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언론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42,000호 정도의 택지개발 지역들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뭐 안산의 장상과 신길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아마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택지개발지구일 텐데요. 구성역 인근에 11,000호를 공급한다라는 공급 계획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GTX 역이 있는 구성역에서 2021년도에 22년도 개통되는 수혜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2017년도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약 1년 반 사이에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작년 9월, 8월 이후부터 가격이 상승할 때 GTX A인 노선의 북부 연장축이다라고 하는 일산, 특히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화정동, 행신동 일대가 작년 9월부터 가격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하던 30평대 아파트가 한 4억대 후반까지 한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올랐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전철역이 개통되는 지역주에서도 가격이 오른 지역에 공급을 쏟아냄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에도 역시나 정자동 인근에 호매실지구 인근에 당수 2구역에서 5천 가구 정도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도합 전체 공급을 약 30만 호 정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교통 문제 해결될까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송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계획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다 보니까 접근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교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전히 입지로만 따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례신도시는 송파 안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 수요는 그대로 받쳐주는 반면에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서울부터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대책이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입지가 좀 외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수요를 뺏어가기보다는 주변 수요를 좀 뺏어가는 효과들이 과거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역시나 주변 지역을 좀 흐려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산에서도 역시나 저번에 2기 신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직전에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잠시 보류했던 고향 창릉 지역도 이번에 포함시켜서 발표한 걸 보면 요 수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강남의 수요나 종로의 수요를 뺏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마포의 수요를 뺏어간다라든지, 예, 또 은평의 수요를 또 뺏어간다라든지, 서대문의 수요를 뺏어간다라든지, 이렇게 주변 지역을, 또는 화정과 행신의 수요를 뺏어간다라든지, 또는 일산 동구의 우리 백석동의 수요를 뺏어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주변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급되는 것이 내년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내후년도에 분양을 해도 빨라야 2003년 후 정도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2023년이나 4년 정도 입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한참 남은 문제이고, 또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금이 또 주택시장으로 또 흘러들어오는 문제들도 또 놓여져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수요를 대기시킨다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짜가 아니고서는 나는 좀 주변에 기다렸다가 청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에 나와 있던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저는 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표했었던 보금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도에 발표했던 보금자리가 2011년도에 3기, 4기, 5기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요. 주변 시세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거대한 택지 개발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